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연의 걸작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자연의 걸작. 제가 걸작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연을 걸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하거든요. 자연은 위대한 걸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연의 위대한 걸작. 제목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좌우간 자연의 걸작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자연 원리 이치 그 요소를 연구하거나 보니까 자연은 상상할 수 없는 걸작이었죠. 자,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가 다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이 됐어요. 자연이 왜 위대하고 왜 신비한가,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또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떻게 자연을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 밝히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제가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국운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지금 망하고 있죠. 그건 뭐냐? 반대로 말하면 다시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망하는 걸 알았으니까 흥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살리는 방법을 이미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볼 뿐이지, 이제 이걸 정확히 제 연구를 알게 되면 나라 살리는 방법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러면 망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해요. 길과 흥망성쇠를 이 자연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본대로,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냐? 지금 정치도 그렇고 나라 운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인간사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무슨 예외가 없어요.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그리고 누구라 그래서 제가 숨기고 누구라 그래서 기죽고 하질 않습니다. 원칙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도 앞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왜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되면 제가 설명을 쭉 하죠. 왜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가,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이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구라도 목사가 아니라 신부, 중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특히나 얘기를 합니다. 또 정치가들한테도 얘기하죠. 바른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내려와라. 왜 이걸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 왜 공무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정세균 이번에 총리가 됐죠. 이 사람한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용 증명을. 뭐냐, 애국가도 안 하고 국민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장이고 총리냐. 제가 국회의장 되자마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나라에 국회의장을 할 자격이 안 된다. 당신 행사를 내가 가봤는데 당원 협의회인가?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그때 버스가 17대인가 왔었습니다. 인원수로는 그 전라도에서 모인 사람들 다 해가지고 한 700명 모였다고 그래. 자기 행사를 하면서 애국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그래서 제가 그 행사 끝나고 사회자를 불러다가 그 사회자 이름이 뭐였던가,
어떤 희귀한 성이에요.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바깥에 불러다가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애국가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봐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느 장소에든 어떤 일을 어떤 행사를 공식적으로 할 때는 애국가를 하게 돼 있다. 10명 이상만 모이면 애국가 하게 돼 있는데 어째 이게 700명씩 모아놓고 애국가를 안 하느냐 말이야. 이것도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냐고. 그때 국회의원이 4명인가 왔었어요. 뭐 박병석이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아 잊어버려? 깨끗이 시인을 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냐 말이야. 당신도 전라도 사람들은 행사할 때 애국가 안 한다더니 내가 진짜 이거 목격을 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러고 야단 친 적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이 사무실에다가 그 비서를 만나가지고 이 나라 살리는 연구한 것을 제가 보내준 적 있어요. 줬어요. 그리고 설명도 자세히 해줬고 이거를 빨리 나라 살리는데 이 연구를 검토해봐라. 그런데 불채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8명씩 9명씩 10명씩 이런 거 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옳은 건 옳은 대로 틀리는 거 틀리는 대로 정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발의를 해야 됩니다. 나라 살리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법으로 제정을 해야 돼요.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는 실적이 올라가고 정말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제 연구를 가지고.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종로구에 주소와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종로였잖아요. 그 지역구가. 그러니까 종로구 의원한테 올린 건데 이걸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행사 때 애국가도 안 하고 이런 그 정책을 제안해 주는데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말입니다. 그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제가 의장실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니까요. 당신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답변도 없어요. 자, 저는요 누구라도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국군을 살리는 방법이라든가 나라의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런데 이건 무슨 뭐 전라도 사람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건 좋게 얘기를 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왜 말을 이유를 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쁘다 그러면 그냥 막 들어댐비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평생 사람 못 된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은요, 저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때려댐벼도요, 저는요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지도자들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원칙대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비과학인지를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 그런 확실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말했다면 좀 큰일 났죠. 그러니까 정세균이 지금 이번에 뭐 했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나라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주 몹쓸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보세요. 문재인이. 제가 탄핵 얘기를 아마 최초 했다고 그래요. 원전, 탈원전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금 탄핵 사유는 10가지도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30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사유가. 지금까지. 그리고
뭐 북한의 뭐 어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뭐 사형이다라는 그게 뭐죠? 무슨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10가지도 넘는데요. 자, 이런 말들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단체가 잘 구성돼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망가지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풍수를 말하면서 절망은 왜 절망이 되고 희망은 어떻게 해서 희망이 되고 이것을 완벽하게 말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러면 누구라도 저한테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제가 본 강의에 벌써 수년 전부터 하나님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비과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요, 지금까지요, 저한테 이것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 논리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자연의 걸작이라는 것은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걸작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사, 세상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미래도 자연의 걸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거 외에 인류가 살 길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근원이고 여기서 발원이 되고 여기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이제 이 자연의 걸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 동화책에 그 요술방명이라는 얘기 있어요.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풍수지리학이 요술방명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된단 말입니다. 요술방명이가 풍수지리학이에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요술방명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인류에? 아무도 없죠. 그냥 이 동화에서 요술방명이 나왔는데 정말 실제로 요술방명이를 이제 밝혀냈다. 풍수지리학이다. 풍수지리학에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할 수 있으니까 요술방명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화가 미래에 그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이 또 역시 그게 미래 예언 같았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이 춘향전이라는 게 춘향의 그 상징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양놈과 양반과 쌍놈의 관계 아닙니까? 춘향이는 쌍놈의 자식이고 이도령은 양반의 자식이고. 근데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분이 이제 평등된다. 신분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돼서 이제 평등된다. 그걸 예언을 했는데 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양놈 쌍놈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게 가려서 양놈 쌍놈의 차별을 두고 살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신분이 평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발전하고 누구라도 자연을 활용할 권리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춘향전이라는 거는 그 신분이 상승돼서 평등 사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흥부전은 뭡니까? 흥부전은 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됐지 않습니까? 흥부가
그 자식은 많고 먹고 살 거 없고 정말 자기 그 형 집에 가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그래도 그 밥이 부족해서 형수한테 그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면은 그 뺨에 묻은 밥을 떼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쪽 뺨까지 때려달라. 이쪽에다 붙으면 또 이쪽에 밥풀을 또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흥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박씨 제비를 살려줬더니 그 제비가 어떤 씨를 물고 와서 그거를 심어서 이 박을 부부가 톱으로다가 이렇게 쓸다 보니까 그냥 그 박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은 모아가 그냥 잔뜩 뜨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다들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흥부전이라는 것이 이제 부자 되는 세상이 된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 됐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오고 정말 우리 남자들은 배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게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흥부전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부자 되는 세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심청전 있지 않습니까? 심청전이 뭡니까? 심청전은 바로 그 심청이가 공양이 300석의 몸이 팔려서 그 300석을 아버지한테 주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환생이 돼가지고 이 심청이는 어떤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왕비.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소설이니까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맹인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맹인. 그러면 아버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맹인 잔치를 했죠. 그 전국에서 이 소경들이 맹인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맹인 잔치를 보러 갈 때에 심청이 아버지 심학교도 간 거 아닙니까? 심학교도 이제 갔죠. 갔는데 심청이는 대번 자기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는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서 맨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학교 아버지가 이제 네가 심청이냐 그러면서 어디 한번 눈을 좀 떠보자 그러고 번쩍 떴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번쩍. 그러니까 이제 그 번쩍 뜨는 동시에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눈을 다 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걸 풍수지리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눈을 번쩍 뜨는 동시에 전국의 맹인들이 눈을 번쩍 떴다. 이게 뭐냐? 이게요. 바로 이게 우리 이 풍수지리학이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풍수지리학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500년 전 격암유력에 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 자연의 이치가 동시에 인류가 알게 된다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심학기가 눈을 번쩍 뜨는 동시에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눈을 번쩍 뜨듯이 이 동시에 이 자연의 이치가 제 연구가 세계가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풍수지리학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정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 국민소득 30만 불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라고 했는데도 이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격암유력에 보면 2021년도가 기준이에요. 이때부터 풍수지리학이
자연의 이치가 알려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심청전에서 심학교 봉사가 눈을 뜨는 동시에 전 세계가 눈을 뜨듯이 그때에 동시에 이걸 알게 되는 거로구나. 이걸 저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해도요, 이 자연의 이치는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은 활용하는 겁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연의 걸작은 정말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이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무궁무진해진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지면서 무궁한 발전을 한다.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참 많은 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예언이나 그런 그 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는 풍수와 다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의 걸작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이 풍수학은 인류가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술방맹이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춘향전도, 또 흥부전도, 심청전도 다 예언이었다. 이렇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이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두 같이 저는요,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미리 다 지금 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저는 그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유튜브라도 남기게 되면 언제 그런 말을 박민찬 선생이 한 적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관심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빨리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세계나 빨리 알아볼수록 이것은 빨리 적용된다. 희망이 있는 쪽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봐도